평범했던 저녁이었습니다. 단지 말다툼이었고 한 번의 가벼운 밀침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징역 15년이었습니다. 내가 죽인 게 아니에요. 라고 수없이 외쳤지만 법은 냉혹했습니다. 실수와 살인의 차이. 그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 한 끝은 남일이 아닙니다. 당시 40대 가장이었던 김 씨의 사례입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술에 취해 들어와 아내와 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서로를 향한 거친 언성이 오가던 중 한 아내가 김 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홧김에, 정말 홧김에 김 씨는 아내의 어깨를 한 번 세게 밀쳤습니다. 넘어진 아내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뒤에 있던 탁자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진 것입니다. 김 씨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아내는 병원 이송 중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길 새도 없이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김 씨는 절대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화가 나서 세게 밀쳤다는 진술이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근거로 둔갑했습니다. 평범한 가장이 순식간에 아내를 죽인 살인범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그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의 가족들이 안심 법무사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법조문이 아닌 그날 밤의 스토리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당시 상황을 면밀히 재구성했습니다. 범행의 도구가 없었다는 점, 즉시 119에 신고했다는 점, 과거 두 사람 사이에 폭력성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 씨가 아내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측하거나 바라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길고 긴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는 결국 김 씨에게 적용된 살인죄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하여 형량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차가운 감옥에서 보낼 뻔한 그의 남은 인생이 한순간에 냉철한 분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법률 사각지대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법률 브로커들이 가장 많이 속이는 세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그냥 실수였다고 우겨라 라는 조언입니다. 단순한 주장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에 객관적 분석 없는 감정 호소는 재판장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둘째, 합의만 하면 살인죄도 없어진다는 거짓말입니다. 살인죄와 치사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형량을 줄일 뿐 죄 자체를 없앨 수 없습니다. 셋째, 불법적인 루트로 증거를 조작하라는 제안입니다. 이는 오히려 당신을 증거인멸이라는 더 무거운 죄에 빠뜨립니다. 법은 차갑습니다. 하지만 그 법을 움직이는 것은 진실을 향한 냉철한 이성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 지침은 명확합니다. 첫째,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둘째,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확보하세요. CCTV나 목격자, 평소의 대화 기록 같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는 당신의 마음속을 읽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논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운명을 가르는 한 끗. 그 무거운 경계에서 당신의 안심을 지키는 것은 오직 철저한 준비뿐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한 더 상세한 서류 양식과 판례 전문은 설명란의 블로그 링크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심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